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정현우입니다. 앞에서 정말 큰 담론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더 좁게 좀 집중적으로 방과 후 학교 체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과 후 학교 체육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어쨌든 우리가 학교 체육의 가치,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의 가치가 무엇인지 한번 제가 살펴보고 이런 가치에 대비해서 저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그동안 정말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저희가 최소한 10년 이상 방과 후 학교 체육에 대한 투자를 국가 차원에서 했는데 통계적으로 보이는 위기들을 가볍게 제가 서론에서 다루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러한 방과 후 학교 체육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지 기존의 전과 체육 그리고 지역 스포츠와 좀 연계해서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를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방과 학교 체육이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 방향과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포인트 핵심 중심으로 쭉쭉 갈게요.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체육 교육,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체육 교육 그리고 학교 안과 밖에서 이루어지는 이 스포츠 활동이 우리의 유소년과 청소년들에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걸 다 알고 있죠. 근데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수준이 아니고요.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의 핵심적인 연구 주제였습니다. 그게 생리학적이고 심리학적이고 교육학적인 차원에서 최소한 50년 동안 쌓아온 근거죠. 이거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쌓는 것을 넘어서 이미 학술적으로 다 증명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신체적인 거, 정신적인 거, 그리고 인지적인 거, 그리고 스포츠가 가진 교육적 가치, 경제적 가치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핵심적인 가치들이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꿈꾸는 이상이 있다고 해서 교육적인 전인교육적 상이 있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죠. 왜? 그만큼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투여되어야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우리가 말하는 이런 교육적인 가치들은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좀 새로운 관점으로 봐야 된다. 특히 스포츠가 우리 삶에 녹아들었을 때 이건 나이키에서 조사한 거거든요. 나이키가 그동안 스포츠에 참여한 학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다 2014년에 종합한 적이 있어요. 핵심적으로 물론 이게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니지만 영어권에서의 모든 조사를 했더니 결국 스포츠에 참여한 학생들이 비만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다 나은 직장, 건강 모든 게 다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릴 때 참여하지 않으면 그죠? 또는 활동적인 부모를 만나지 않으면 스포츠의 지속적인 확률이 반으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학교 체육, 방과 후 체육이 공적인 수준에서 그죠? 이거를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중요한 것은 결국 국가가 나서서 모든 학생, 원하는 학생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기 싫어도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게 공교육의 의무이고 우리 학교 체육이 나갈 방향이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쯤 해서 정말 우리가 학교 스포츠 클럽, 팝스, 또 여학생 체육활동 온갖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통계적 수치는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물론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어쨌든 우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히 방과 후에 저희가 체육 수업 시수 자체는 적은 편이 아니지만 체육 수업을 빼고 나머지 방과 후에 움직이는 활동을 봤더니 OECD에서 2017년도 조사에서는 OECD에서 가장 낮습니다. 여학생들 거의 움직이지 않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스마트폰 의존율이 너무 높다. 스마트폰 가의존 위험군이 우리가 한 30-40%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하루라도 없으면 정말 불안해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고요. 저도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이런 것이 신체 활동을 막고 있고요. 제가 생활체육 참여 조사를 하더라도 이건 체육 수업을 빼고 조사한 겁니다. 우리 국내에서 비교했을 때도 10대가 70대보다 운동을 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운동하는 학생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학교 스포츠 클럽이 활성화돼도 늘 하던 학생들이 하는 거지 하지 않는 학생이 훨씬 많더라.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는 42%가 생활체육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많은 노력을 했지만 실제로 통계적인 수치는 계속 나빠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재밌는 연구가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WHO에서 조사했던 연구고 이제 한국에서는 아마 연세대 전용가 교수님이 참여를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학생들의 전반적인 신체 활동과 정부 정책을 비교를 했더니 역시 국내 신체 활동량이 가장 낮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WHO에서는 결국 매일 하루에 1시간씩 50분
또는 60분을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 일주일에 4번 정도도 20%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학점을 비교하자면 D 상당히 낮다. 그런데 정부 정책은 A입니다. 그만큼 정책적인 노력은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정책을 하고 있어요. 또 이번에도 뭐 새로운 학생 건강 증진 계획도 발표를 했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학교에 정착이 안 된다는 거죠. 정책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시설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고 지도자적인 측면에서 있을 수도 있고 정책이 지속성이 떨어져서 막 단발적 이벤트성으로 할 수도 있겠죠. 이게 한 가지 저희 시사점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체 활동량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지속적인 정책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시사점을 저희가 찾을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저희 신체 활동 참여의 부족은 결국은 저체력, 비만으로 통계가 연결되고요. 또 나아가서 정신적인 건강 수치도 계속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신체 활동 참여와 저희가 밀접하게 연결시킬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저희가 이제 서론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이러한 환경을 이제 살펴보고 도대체 그럼 방과 후 학교 체육의 의미가 뭐지? 그죠? 왠지 방과 후 하면 제가 왠지 선택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수업은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고 방과 후 학교 체육은 뭐 원하는 학생들이 선택적으로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넘어서 조금 더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고 됐습니다. 저희가 학교라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체육이라고 하면 지금은 학교 체육하면 전과 체육도 있고 방과 후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 지역에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했더니 본격적으로 된 거는 2005년도밖에 안 되고요. 그죠? 우리가 그 전까지는 학교 체육하면 체육 수업이었어요. 체육 수업. 근데 학교 체육의 의미가 언제부터 바뀌었냐? 2010년도부터 저 파란 색깔 있죠? 방과 후 스포츠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2010년도에 학생들 왕따, 자살, 따돌림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그죠? 대통령 지시가 떨어지고 그때 갑자기 투여된 게 이제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 그리고 체육 시설 확보 그리고 뭐 여학생 활동 또 신체 활동 치료 뭐 육공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는 뭐 생존 수영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나는 주말 체육 활동, 해목 나눔 교실 등등등 그것 때문에 학교 체육이 상당히 커졌고요. 커지면서 뭐와 만났냐? 자연스럽게 지역 스포츠와 만날 수밖에 없었다. 제가 이제 학교 체육 이렇게 변화를 했었고 그 중심에는 방과 후 스포츠가 있습니다. 물론 세 가지가 떨어질 수는 없어요. 전과 체육과 방과 후 스포츠가 같이 움직이고 지역 스포츠와 같이 움직이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저는 이제 방과 후 스포츠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이 통계적 문제를 이제 질적으로 풀면 이렇습니다. 왜 통계가 나쁘게 나왔을까라고 고민을 해봤더니 결국은 각각의 영역에서 다 문제점이 있었어요. 우선 전체 봤을 때는 학교랑 지역 스포츠 과정이 전혀 연계를 못했습니다. 각자 도생이죠. 각자 놀고 전혀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제2의 전과 체육을 보시면 가장 큰 문제는 물론 다행스럽게도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신체활동이 독립이 된다는 검토가 된다고 했지만 그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초등학교 1, 2학년 체육 수업이 없는 곳은 우리밖에 없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정책입니다. 어쨌든 그게 가장 문제였고 뭐 그 밖에 고등학교 문제들이 있었고 그 방과 후 체육의 문제점은 학교 스포츠 클럽의 운영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늬만 학교 스포츠 클럽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체육 교사의 그런 열정에 기대서 1년 내내 운영하기도 힘들었고요. 참여할 대회도 별로 없었고 참여하고 싶은 종목도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문제점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방과 후 체육의 또 큰 문제점 하나가 학교 운동부였죠. 학교 운동부는 따로 방치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밖에 지역 스포츠에서는 어쨌든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이 별로 없어요. 유소년들이 갈 데가 별로 없습니다. 상당한 비용을 지불을 해야 그나마 좋은 질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아직까지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다. 그렇다면 저희가 방과 후 체육은 뭘 해야 될까? 도표로 이해하면 좀 쉽습니다. A, B, C로 제가 봤을 때 이제 A가 체육 수업이고요. 전과 체육. B가 학교 스포츠 클럽. 그리고 같은 방과 후 체육이고요. C가 이제 지역 스포츠인데 결국 우리가 B에서 핵심적으로 고민해야 될 거는 B에서는 일반 학생들의 생활 스포츠와 엘리트 스포츠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결국 우리가 말하는 통합 있잖아요. 연결. 그러니까 엘리트와 생활 체육이 어떻게 통합되냐? 그거의 출발점은 바로 B, 생활 스포츠입니다. 생활 스포츠, 그러니까 방과 후 생활 스포츠요. 방과 후 학교 체육에서 생활 스포츠와 엘리트 체육이 통합되지 못하면 저는 학교 운동부는 영영 계속
분리되겠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어쨌든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스포츠 클럽과 학교 운동부는 구분되면 안 된다.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앞에서 말한 성태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방과후 학교 체육은 결국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갑니다. 그렇죠?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과 비자율적인 프로그램의 성과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만큼 방과후 체육이 매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고 그 성과가 높아진다는 뜻이고요. 세 번째는 전과 체육에 비해서 방과후 체육은 상당히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요. 그죠? 체육 수업은 결국 교육과정 트랩 얽매이지만 방과후 체육은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래서 더 복잡하고 어려울 수가 있겠죠. 네 번째는 이 방과후 체육이 결국은 전과 체육과 지역 스포츠를 연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역에 있는 자원과 인력이 학교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반대로 학교에 있는 인력과 자원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매개체가 방과후 학교 체육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결국은 방과후 학교 체육이 이 전과 체육과 지역 스포츠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지역에서 충분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유소년들에게 공급하지 못하면 학교가 기반이 될 수 있겠죠. 또 어떤 지역은 지역이 좀 더 기반이 돼서 학교가 갈 수도 있고, 그게 방과후고요. 마지막으로 방과후 학교 체육이 가진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그죠? 위에서 말한 것이 다, 그죠? 해결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 학교 운동부 가진 문제점이라든가 학교 스포츠 클럽이 가진 문제점들을 결국 같이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도 이 방과후 학교 체육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졌고요. 이러한 방과후 학교 체육이 활성화되려면 결국은 제 생각은 궁극적으로 학교와 지역이 결국 연계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연결. 저는 여기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했지만 구체적인 방식은 저도 항상 고민 중입니다. 저희가 학교를 위에서 바라다 보면 상당히 작은 하나의 학교지만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학교, 그 밖에 많은 지역적 자원과, 그죠? 부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면, 그죠? 방과후 학교 체육은 결국 학교 안에만의 노력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은 교사들에게 모든 걸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게 반복되면 저희는 10년 전의 그 모습과 결국 똑같다. 체육 교사든 일반 교사들이 좀 더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있는 자원들이 어떻게 학교와 연계시킬 수 있냐, 저는 이게 메인이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학교가 중심이 돼야 된다. 한국에서는. 그죠? 제 목소리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학교가 중심이 돼서 제가 항상 이 학교와 지역 연계를 하면 좀 흥분을 하게 됩니다. 네. 왜 10년 전과 변화되지 않을까? 원래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흥분할 수밖에 없고요. 실천하는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연구를 저렇게밖에 못하지? 그죠? 어쨌든 학교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야 되겠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제가 좀 열심히 다녔는데요. 이제 결국 중요한 거는 방과후 학교 체육의 발전 방향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상당히 저도 이 발표를 보고 조금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내용 자체가 너무 좋았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저희가 2차 학생 건강증진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첫 번째가 학교 체육 활성화의 4대 핵심 과제를 추진하겠다라고. 이건 사실은 학교 체육 활성화 방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 건강 증진의 방안에 첫 번째가 학교 체육 활성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 핵심이 전과 체육 제대로 하고 방과후 체육을 확대하겠다는 거거든요. 상당히 이제까지 이런 식으로 발표한 적은 없었습니다. 건강에서요. 아마 이걸 반영해서 앞으로 학교 체육 5개년 계획이 이제 곧 나올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방향을 보시면 결국 학교 및 지역사회 중심, 결국은 우리가 학교와 지역사회가 뭔가 통합되지 않으면 현재 학교 체육이 안고 있는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아마 정부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 안에 내용 중에서 이제 방과후 체육만 제가 모았더니 결국은 기존에 했던 학교 체육을, 학교 스포츠 클럽을 다양화하겠다. 이건 했던 것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사회와 연계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한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주말 스포츠 활동을 계속 보강하겠다. 그리고 늘봄학교에서 체육단체와 연계해서 하겠다. 그리고 수영장과 체육시설을 보완하겠다. 사실 이 5가지만 잘 된다 하면 저는 학교 체육 활성화는 그대로 이루어진다 봅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느냐가 이제 남은 숙제고요. 결국은 소관 부처를 보시면, 그죠? 교육부와 문체부,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지역에 있는 자원들, 종목단체, 체육회가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죠? 이것이 이제 앞으로 남은 저희의 숙제겠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한 4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남은 6분 동안 결국 5가지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방과 후 학교 체육이 제대로 가려면 5가지가 갖춰져야 됩니다. 1번과 2번은 방과 후 학교 체육의 프로그램 질적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방과 후 학교 체육이 늘어나도 그죠? 학생들에게 의미가 없으면 그죠?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과 후 학교 체육이 학생들의 수요라던가 일상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질적인 제고를 해야 되고요. 3번은 그래도 우리가 제한된 자원을 어디에 투여할 거냐 하면 저는 초등이라고 하겠습니다. 초등이 우선적으로 가야 된다. 네 번째, 5번째는 그러면 성과는 어떻게 돼야 되고 방법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결국 방과 후 학교 체육의 핵심은 학생들이 이 스포츠에 참여해서 평생 동안 끌고 가야 되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한번 참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초, 중, 고 성인이 될 때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뭔가 영향을 제공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개념이 있지만 저는 이제 피지컬 리터러시를 많이 쓰긴 합니다. 이 뜻의 가장 큰 핵심은 학생들이 참여 동기가 있고요. 자신감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해력이 있으면 어떠한 환경에 가더라도 아무리 바빠도 운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그 능력을 저희가 피지컬 리터러시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방과 후 체육 자체가 학생들의 수준이라는 연령에 맞아야겠죠. 방과 후 학교 체육이 사실은 체육 수업보다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진 않아요. 그냥 뭔가 제공하면 끝나겠지 하지만 사실은 다양한 학생들의 연령층에 맞게 성공 경험도 줘야 되죠. 재미가 있어야 되겠죠. 체육 수업은 재미가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교육적 목적상. 그러나 방과 후 체육은 재미가 없으면 안 되겠죠.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방과 후 체육에서 해야 된다. 학생들이 원하는 종목을 과연 줄 수 있을까? 그죠? 학교 내에서 다 줄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 조사를 하면 본인들 원하는 종목이 상당히 다양해요. 뭐 요가, 필라테스, 뭐 수영, 스키, 보드 이런 거는 학교 안에서 다 할 수가 없거든요. 많은 부분은. 그러면 결국은 지금 신나는 주말 체육과 같이 학교 안 밖에서 해줘야 된다. 이러한 원칙을 우리가 방과 후 체육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여하더라도 효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많은 경우 방과 후 학교 체육이 체험형이랑 강습형입니다. 조금 그러니까 늘 다른 학생들이 약간 단발성으로 하고 끝나요. 저는 이런 방식보다는 가능하다면 방과 후 학교 체육은 좀 클럽형으로 리그형, 대회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쉽진 않겠죠. 근데 저희가 아까 동영상에서 아이스하키 경기를 봤듯이 유소년 그런 대회처럼 우리가 기본적인 원칙을 이렇게 리그 대회 쪽으로 가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죠. 뭐 건강형 또는 소외계층을 위한 것들 또는 정말 체험이 필요한 것들은 따로 분류해서 같이 두 가지가 뭔가 가르마가 타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구조 틀이 없습니다. 그런 틀을 좀 갖춰서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초등이 그래도 중요하다. 그렇죠? 다 알다시피 초등이 되면 6년 동안 잡히면 중고등학교는 걱정할 게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저희가 초등학교 때 6년이 안 되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그죠? 초등학교에서 특히 1, 2학년 때부터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방과 후 체육에서 클럽 활동이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초등학교에서 우리가 원하는 뭐 학교 운동부의 위기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게 유일한 해결 열쇠라고 봅니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유소년 스포츠 기반 구축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지는 얼마 안 됐지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종목 단체가 어쨌든 학교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체육 수업이라던가 교원 연수라던가 학교 스포츠 클럽이라던가 대회를 지원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아직은 많은 성과가 있진 않죠. 그러나 이것이 사실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그죠? 모든 학교가 하지 않더라도 원하는 학교가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지형이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방과 후 학교 체육의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가 물론 학생들의 건강과 뭐 평생 스포츠 참여도 있지만 이것이 저는 학교 운동부와 뭔가 연결될 수 있는 것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말하는 그동안 학교 체육의 문제점들이 같이 해결될 수가 있는 거죠. 학교 운동부는 따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죠? 방과 후 체육은 또 따로 그것이 아니고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방과 후 학교 체육은 학교 운동부와 벽을 허무는 그런 첫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 운동부와 지역 스포츠에서 학생이 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청학과 교육 모형 개발들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연구자들에게 남은 좀 숙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포인트는 우리가 방과 후 학교 체육을 통해서 뭔가 그동안 바랬던 이 통합을 추구하자. 이게 네 번째고요. 한 가지 사례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한국 배구 연맹에서 하고 있는 유소년 배구 교실 같은 것들을 보시면 어쨌든 초등학교에 가서 학교 스포츠 클럽을 지원하는데 그 학교 스포츠 클럽 수준이 학교 운동부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통합대회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배운 그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로 선수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20명, 30명의 학생들이 여자 배구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여자 배구 학생 선수 등록 수가 조금 증가했죠. 2012년도에 720명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1000명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물론 작은 노력입니다. 작은 노력으로도 성과를 충분히 이룰 수 있다. 왜 이게 가능했냐 보면 제가 여기서 좀 자세히 연구한 적이 있거든요. 한국배구연맹에서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거기 맞는 지도자를 교육을 해서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환영을 했던 거고 물론 초기에는 상당히 거부가 많았지만 이게 정착이 되는 순간 어느 정도 성과가 나고 있다. 저는 이제 이런 것을 저희가 중요한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다고 보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그럼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방과 후 학교 체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결국은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현실적 거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학교 체육의 특성상 교육 영역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즉 교육부와 또 교육청의 결단이 더 중요해요. 물론 문체부랑 대한체육회 역할도 중요하지만 제가 봐서는 우선적인 순위를 봤을 때는 두 가지 기관이 통합되지 않는 이상은 어쨌든 학생들이 속해 있는 교육 영역에서 이 결단이 좀 더 중요하고 이와 함께 이제 지역에 있는 스포츠 그리고 보건 영역의 자원들을 충분히 서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지역 차원에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자체가 이걸 나서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중앙에서 문체부 교육부가 이런 좋은 정책을 개발해도 지역 단위에서 지자체가 나서지 않으면 쉽지 않다. 그리고 또는 중앙 단위에서 어떤 단체가 좀 필요합니다. 뭔가 이걸 부드러운 윤활유처럼 그죠? 교육과 스포츠 보건 영역에 이게 약간의 갈등이라던가 그걸 메꿔줄 단체가 필요해요. 보통 이제 민간단체라던가 좀 재단법인 같은 게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교육에서는 좀 문을 좀 열어주고 지역 연계를 위해서 좀 행정적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좋은 자원들도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좀 행정적 지원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스포츠 보건 영역에 이런 자원들을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스포츠와 보건 쪽에서는 학생의 교육적 성장과 재능 발달에 적합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저희가 아무리 조목단체, 특히 조목단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학교가 문이 열려 있어도 학교에서는 결국 거부할 수밖에 없고, 그죠? 학생들 참여가 줄 수밖에 없다. 결국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저희가 이제 방과 후 체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건강한 삶이라던가, 그죠? 그리고 그 속에서 재능 있는 학생들 발굴할 수가 있고요. 이것이 결국은 지속 가능한, 아마 우리가 앞으로 남은 대안 중에 거의 마지막 저는 선택이라 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가 학교 체육의 지속성은 학교 운동부도 마찬가지고 일반 학생들에게도 상당히 좀 암울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와 그리고 이 대한체육회가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이 움직임은 그죠? 다른 한편으로는 한 가지 또 가능성을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